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육효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오늘은 육효 점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육효나 주역, 육임, 기문동갑, 하락이수, 주역, 등등 여러 가지 학문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주로 상담하는 것이 육효하고 주역하고 사주명리 그리고 기문동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해단하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단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점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괘는 2011년 5월 9일 날 상담을 한 것이고요. 50대 여성분, 50대 초반의 여성분입니다. 양주 같은 것을 판매하는 바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 점괘를 보게 된 질문의 요지는 새롭게 이자카야를 시작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겠는가를 질문을 하고 본 점괘입니다. 서죽으로 점괘를 냈고요. 손님들마다 조금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분들은 서죽이나 산통, 척전, 주사위 등등 점괘 도구를 내어드리면 되게 불편해 하시거나 조금 겁내시거나 해서 대신 점을 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근데 한 10% 정도의 손님은 본인이 점을 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꼴 되는데, 이 손님은 본인이 직접 점 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서죽으로 직접 본인이 점을 쳤고요. 자, 이자카야를 시작하면 돈을 잘 벌겠는가? 그럼 용신이 어떻게 되죠? 용신이 제요. 그리고 원신인 소뇨도 봐야 됩니다. 점괘를 냈는데 뇌산소가 꾀가 나왔고 사효와 상효가 동해서 중상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제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2효의 묘목이 복신되어 있습니다. 그 원신 어디 있습니까? 원신은 사효의 관요 밑에 해수가 복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일지가 자수, 소묘가 되기 때문에 이 자수가 또 세효, 관요를 좌우충으로 암동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다, 나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효와 상효가 동해서 오화와 술토가 동해서 인오술 삼합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인오술 삼합은 뭐가 됩니까? 화가 됩니다. 오화,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자, 이 점괘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월지에도 지금 화가 임했고, 세효에도 화가 임했고, 택효에도 지금 화가 임했는데, 가뜩이나 또 인오술 삼합을 이뤄서 또 화가 또 이렇게 중점적으로 커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건강이 지금 괜찮은가를 처음에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 데가 없냐? 그랬더니 이 손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사업운을 묻는데 뜬금없이 아픈 데를 얘기하냐, 그러면서 이제 좀 틱틱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택효에 있는 관요는 대장 쪽 복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 육효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마다 인체별로 다 다른 부위인 거는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유튜브에서는 아주 센 기초로 가르쳐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2효, 택효에 있는 관효는 복부 쪽이니까 대장 혹은 뭐 소장 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4효에 있는 관효 같은 경우는 명치나 가슴 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장 쪽하고 가슴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괜찮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운영하시는 바를 이제 정리하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이자카야 할 자리를 이제 보러 다니면서 바쁜 와중에 컨디션이 조금 이제 안 좋거나 좀 피곤해서 뭐 그런 정도지 뭐 특별히 아픈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볼 때는 대장 쪽에도 지금 문제가 있고 가슴 쪽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손님한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이 점친 손님 본인 세효에 지금 등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질병이 암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되니까 저 믿고 대학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 말고 1차 병원 말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뭐 검사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딱 한 번만 나를 좀 믿어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어필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뭐 알겠다라는 확답을 듣고, 그리고서 검사 받은 다음에 추후에 오시면 다시 재물을 봐드리겠다, 이자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상담을 마쳤는데, 2011년 5월 9일날 상담을 했는데 이 여성분이 같은 해 2011년 12월 14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개월 정도 뒤에 방문을 했는데, 오셔가지고 엄청 울었습니다, 오자마자. 그냥 울게 그냥 뒀죠. 그럴 때는 그냥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계속 물으면 계속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그냥 울음 그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 얘기를 듣고서 이제 검사를 받으셨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장에서 용종이 14개가 발견이 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슴에, 뭐 여성이니까 이제 유방인데 유방에 암이 걸려가지고 오른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회복하고, 그리고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신 다음에 이제 오신 거죠. 여러 손님들을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손님들이 많이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다, 어떻게 해라, 뭐 어떤 약을 먹어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역술가가 공부한 학문에서 사람의 질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부위에 암이 있을 것이다, 좋지 않다, 이 정도로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손님이 얘기를 들으면 다행인데, 얘기 안 들으시면 뭐 본인의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제 제가 하도 이제 한 번만 믿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게 또 재밌는 거죠. 손님 입장에선. 사정은 본인이, 만약에 병이 있다면 본인이 해야 되는데 제가 사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장의 용종을 한 14개 정도 발견했는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제 그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유방 쪽은 이제 다행히 예, 아주 크게 번지지는 않아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절제술은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자면 손님이 만약에 제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바로 이자카야 시작하시고 그랬으면 정신없이 또 시간 보내셨을 테고 초반에 장사한다고 그러면 또 병원 검진하는 것도 또 놓치셨을 테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다행히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초반에 자 검진을 잘 받으셔서 그냥 가슴 한쪽만 절제하는 수술로 마무리가 된 것이 천만다행이다 라고 이제 감사 인사를 저한테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6효 점괘를 내시고서 해단을 하실 때 제가 제 블로그나 매봉 6효 책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점괘처럼 보시면은 질문이 재물을 물었는데 왜 다른 것이 나오냐 이거죠. 점괘가 그렇게 응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는 재물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병이 더 지금 중요하다라고 점괘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점괘를 보고서 해석하는 우리는 그 부분까지 꿰뚫어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6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64궤 384효 그냥 점괘 나오자마자 1초 안에 그냥 답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숙달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면벽 수행이나 뭐 경신 수행 이런 수행들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점괘 너머에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손님이 이자카야 하는데 뭐 앞으로 재물운이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 소녀가 일진해서 뭐 암동해주고 있으니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만 이 점괘를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건강, 몸이 좋지 않다. 이렇게 화가 몰려서 화의 관이 몰려서 세효에 임하고 월에도 화가 임하고 인옷을 삼합을 틀고 있고 태효에도 화가 임해서 암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화의 기운들이 몰려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괘를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아, 이거는 단순히 재물을 볼 게 아니라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를 알아맞추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수행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육효 해단 영상 촬영을 처음 하는 날인데 일부러 좀 어려운 걸 가져왔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거 하면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릴 것 같아서 일부러 어려운 걸 가져왔는데,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들으시면서 제가 어떻게 해단을 하는지 잘 보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거나 질문하고 이메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이메일로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피드백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육효 해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